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선풍기 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선풍기 켜면 시원하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생존 필수템이지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한 번만 그 상식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염에 선풍기를 계속 틀면 정말 더 안전하고 건강한 걸까? 뉴스엔 이런 사례도 등장합니다. KBS 뉴스 2023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70대 어르신이 폭염특보가 이어진 날 실내에서 오로지 선풍기만 의지하며 오후 내내 마당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요즘 병원 응급실에서는 선풍기 사용 후 열사병탈수 환자가 작년보다 훨씬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니, 더울 땐 선풍기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선풍기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지, 열사병과 저체온증, 그리고 사고 실제 사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건강하게 선풍기 쓰는 법까지, 의학적 근거와 시니어 사례, 각종 오해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가 선풍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선풍기만 켜놓으면 실내가 시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돌리는 장치, 즉 공기순환기일 뿐입니다. 선풍기 자체엔 냉각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실내 온도가 이미 33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상황에서는 선풍기는 열풍순환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뜨거운 공기를 내 몸에 돌려주는 효과만 생길 뿐이죠. 이땐 피부에 잠깐 바람이 닿아 땀이 증발해서 좀 괜찮은데?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체온 중심은 점점 올라가는 중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지 2022년 8월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35도 이상 온도 환경에서 선풍기만 틀었을 때 1시간 이내에 심부심장 체온이 1.2도 이상 상승하며 뇌 기능 저하, 혼수 및 열사병의 1차 요인이 된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선풍기로 잠깐 피부 표면만 시원한 거고 속 체온은 그냥 오르는 대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노인이 작은 방에서 창문 다 닫아놓고 하루 종일 선풍기만 쐬고 있었던 사례. 경기도 광주의 어르신 78세 이야기입니다. 실내 온도가 36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아무런 환기도 없이 선풍기만 8시간 내내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저녁 무렵 어르신이 심하게 어지럽고 숨이 가쁘다며 쓰러졌고 119에 실려가 응급실에서 중등도 열사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일보 2023년 7월 29일자 기사에도 이 유사 사례가 있었죠. 두 번째 사례, 밤새 선풍기 직풍 맞고 잠들었다가 저체온 쇼크 오는 경우입니다. 작년 여름 부산 지역 60대 여성 한 분이 침대 바로 위에서 선풍기 풍속 3단 회전 없이 8시간 동안 얼굴과 몸에 계속 바람을 쏘며 주무셨대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저체온 쇼크와 현기증, 탈수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대병원 열사병 응급팀이 발표한 2003년 자료에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문 닫고 선풍기만 사용하면 집 온도가 더 오른다는 케이스. 직접 재보면 환기 없는 방에서 선풍기만, 특히 노년층 주거 환경에서 실내 온도는 23시간 만에 36도 이상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폭염안전대책실에서 실측한 자료이기도 해요. 이런 실제 통계와 뉴스 사례들이 증명해줍니다. 선풍기가 있어도 아무 조치 없이 쓰면 오히려 위험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주 하는 아주 흔하지만 정말 위험한 습관 5가지를 꼽아볼게요. 첫 번째, 얼굴이나 몸에 직접 선풍기를 쐬는 것. 일시적으론 시원할 수 있어도 수분 증발이 빨라져 신체 중심 체온이 더욱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밤에 잘 때 타이머도 없이 밤새도록 켜놓기. 특히 고령자, 평소에 대사율이나 체온 조절이 어려운 분은 새벽녘 저체온증이나 탈수 쇼크도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문 다 닫아놓고 완전히 밀폐된 실내에서 선풍기만 켜기. 이때는 바람이 아무리 돌아도 더운 공기만 돌고 있는 셈이라 공기가 섞이지 않아 오히려 실내열이 더 쌓입니다. 네 번째,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사람 23명이 함께 있는 방을 식히려 하는 경우. 이럴 땐 선풍기 열풍이 서로의 체온까지 더해지며 실내 온도를 2도 이상 더 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방에서 회전 기능 없는 선풍기를 장시간 고정시켜 쓰는 행위. 국소 부위 혈관이 수축되고 한쪽 표면의 열 손실이 빨라져 노년층은 오히려 저체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신체 건강을 지키면서 시원함도 챙길 수 있을까요? 가장 첫째, 꼭 회전 모드로 놓고 간접풍으로 씁니다. 즉, 바람이 직접 내 몸을 때리지 않게 조정하는 거예요. 둘째, 창문 2곳 이상 열어서 환기를 꼭 병행해주세요. 최대한 대각선 상의 창을 열면 실내외 공기가 순환되어 실질적으로 실내 온도가 내려갑니다. 셋째, 절대 타이머 없이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30분에서 60분 이내로 시간 설정을 하세요. 잠잘 때 특히 필수죠. 넷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조합해서 쓰세요. 에어컨을 강하게 10분에서 15분 틀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린 뒤 선풍기를 순환 모드로 가동하면 에어컨을 줄여도 실내가 오랫동안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다섯째, 선풍기 방향은 벽이나 천정 쪽 또는 방 구석으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면서 더 균일하게 씻고 직접 바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열질환 예방법 2023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열사병, 탈수, 저체온증 등 위험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선풍기와 체온 조절에 대한 잘못된 통념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Q1. 선풍기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내려간다? 정답은 아닙니다. 선풍기는 공기를 돌릴 뿐 온도 자체는 낮추지 못해요. Q2. 잠잘 때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는 게 필요하다? 정답은 이것도 아닙니다. 몸 한 부위에 오래 바람 맞으면 체온 손실 탈수 옵니다. Q3. 땀만 안 나면 더위 먹을 일 없다? 정답은 여기에도 함정이. 실제로 땀이 진짜로 증발하지 않고 피부에 맺혀 있으면 체온은 계속 상승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다 틀리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확히 건강하게 선풍기를 사용합시다. 자,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떻게 진짜 시원하게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추가 전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은 짧고 강하게. 처음 들어왔을 때 온도를 빠르게 내린 다음 에어컨은 최소한으로 선풍기로 공기를 돌려주면 전력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냉방이 됩니다. 두 번째, 서큘레이터 활용을 추천드릴게요. 서큘레이터 공기순환기는 바람을 천장 쪽으로 쏘아 집 전체의 온도 편차를 줄여줍니다. 실내 온도 26도에서 28도, 습도 40%에서 60%가 가장 건강한 여름 환경이라는 점. 이건 2019 연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어지럼증, 두통, 피부가 붉어지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끄고 물 한 잔 마신 다음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증상이 더할 때는 바로 119나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한 문장으로 다시 외쳐드립니다. 선풍기는 내 체온을 낮추는 기계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법으로는 열사병, 탈수, 저체온증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문을 막거나 밀폐하지 마시고 얼굴 몸에 직접 바람을 오래 맞지 마시고 반드시 타이머 설정하고 에어컨과 조합해서 냉각 방향으로 쓰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가족의 여름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 특히 부모님이나 시니어 혹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꼭 한번 다시 돌려드리길 추천합니다. 선풍기는 무조건 많이, 오래, 가까이 쐰다는 통념. 이제는 확실히 버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강조할게요.
저희 건강 유튜브에서는 시니어와 가족 건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실천 팁 꼭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폭염에도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궁금한 점, 본인만의 여름 꿀팁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지키는 건강,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